아까 4시 10분 어디시잖아요? 4시 10분. 저희 5시 좀 넘어서 출발했거든요. 정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10시 5분인가 도착했거든요. 정말 그거죠. 제가 이거 했다니까 타노스 이거 탁 하면 차들이 다 사라지고 그거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어때요? 연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놀러 가고 그렇죠, 휴가도 지내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가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못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메이가 저도 아메이 하러 왔거든요. 아메이가 항상 저희한테 선택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17년 전에 아메이를 시작했었거든요. 17년 전에 시작했는데 제가 쉬웠던 이유가 아메이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할까 말까 고민하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거의 80%를 다 써버리니까 선택해도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냥 영순위에 두자. 할까 말까 하지 말고 그냥 한다는 전제 조건을 해서 뭐 어떤 일이든 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능력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공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말이 좀 빠르긴 빠른데 진이 빠져가지고 말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할 건데 대전은 제 말 다 알아들으시죠? 네. 서울에서 제가 막 말하면 갑자기 한데 동공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엔 알아들었대요. 듣다가 보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말까지 빠르니까 잠은 안 오더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오실래요? 저를 처음 보신 분. 그리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꽤 많이 계신다, 그쵸? 근데 한 몇 년 동안 우리 못 뵀죠, 그쵸? 네. 너무 반가워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는 같이 모여서 많이 했었는데,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얼굴도 못 뵙고 서로 그래서 참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오늘 올 때 제 사랑하는 딸과 제 사랑하는 신랑과 같이 왔어요. 사랑하는 신랑과 회사를 하면 제가 사실 17년 전에 36살 아미 시작할 때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미국으로 포닥을 나가야 되고 작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는 죽는다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할 때였고 그래서 제 마음 상태가 옳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포닥을 나가야 되는데 애가 아프니까 아이를 케어한다고 있을 때 이제 아미 사업을 맞이하게 된 거죠. 처음에 여러분 아메가 얼마나 근사하게 와요 여러분들한테. 근사하게 오나요? 저는 이미 알았어요.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 이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비가 얼마가 들 수 있다라는 거를 들었을 때 내가 가난한 부모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적게 들면은 몇 억이 될 수 있고 많이 들면 정말 많은 돈들이 깨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병원비를 못 내서 아이를 죽일 수 있는 엄마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째가 아파서 이제 신생아 경기를 했는데 그 백혈병 걸릴 확률이 뭐 80%, 뇌종양 걸려 죽을 확률이 90%래요. 병원에 의사 그분이 정말 욕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이를 놓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엄마가 산모가 어땠겠어요, 그렇죠? 제가 막 울고 속에서 막 우니까 모유가 말라버리더라고요. 막 울고 있으니까 저희 아주 강한 저희 엄마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가 아프면 퍼지고 앉아가지고 울 때가 아니라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꽂혔었어요. 엄마의 그 말이. 그게 왜 그랬냐 생각하니까 제가 20살 때 이파선암 때문에 학교를 휴학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서. 그때 저희 엄마가 여러분은 혹시 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하는 날 병원 안 가실 분? 저희 엄마가 일하신다고 안 오신 거예요 병원에. 제가 태어날 때도 엄마가 안 오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섭섭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병원비를 누가 내냐고.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는 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어버이날이니까 생각이 나서 부모님 살아계세요? 다들 잘해드리셔야 돼요. 너무 좋네요.
이거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세요. 보내면 네. 모의 면접을 진행해두고 업무에 쓸 코딩을 뚝딱 내놓는가 하면 알아서 상업용 광고까지 제작해줍니다. 인공지능, AI가 더 발달한 미래에는 어떤 일자리부터 사라지게 될까? 한국은행이 현재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개별 직업에 왜 이렇게 말을 얼마나 천천히 해요? 집중돼 있는지 AI 노출지수 3위 직업은 환경, 화학,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기관사, 발전장치, 상하수도 재활용품 처리장치 부작업 등이었습니다. 하여튼 사라진대 뭐 많이 그쵸. 의사, 한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블루칼라를 하신 이 직업계에 있던 분들은 자기는 괜찮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로봇이 자동화되면 다 사라지는 얘기예요. 환경미화원, 하역 근로자,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을 때 촬영, 음향, 영상기사, 검표원, 재단사 등의 업무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과 대비됩니다. AI 같은 경우는 반복적 육체적 업무를 대체했던 과거 기술인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비반복적 인지적인 분석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는 고학력 고소득 자리를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가사도우미, 집배원, 성직자, 신분료 서비스 종사자, 대학 교수, 영상 공연 관련 종사자, 경비원 등은 노출 지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지수 3위 20%에 속해 대체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341만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AI 시대에도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은 여전히 중요한 전문 기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기술과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이른바 소프트 스킬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사팀은 내다봤습니다. YTN, 제가 왜 첫 하드에 이걸 보여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시대가 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2008년도에 안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지금 구글에 계신 입사해서 어떻게 내공학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레일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샀어요. 되게 두꺼운데 그 책에 보면 2050년이 되면 2040년에서 2050년이 되면 싱귤레리티, 인간의 특이점이 도달해서 로봇 AI가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영역까지 간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라고 이제 2025년 땡겨져가지고 내년이래요. 내년. 전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안 무서웠겠지만 안 무서운 분 계시겠지만 제가 왜 이게 무서웠냐면 열심히 해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잘 살려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막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전문 분야의 직종을 가졌는데 너 집에 가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냥 열심히 안 살았으면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분들은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안 살았던 것보다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아까 블루칼라 계층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AI가 대체는 안 된다지만 그 직종은 AI가 대체할 게 아니라 기계와 자동화에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자동차 직원이요 지금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10만 명이 넘었는데 내년에 상용화한대요. 이름이 알틀란타인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 휴먼 로봇이. 근데 걔가 상용돼서 전년 들어가게 되면 직원 수 10%만 대체를 해도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면 자기 가족도 부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10%만 대체할까요? 전 라인에 다 자동화를 이미 13년 전에 다 할 수 있었던 그 현대 자동차가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말 많은 여기 보시면 AI 지금 여기 법률 문서 초안 이거 지금 요새 핫하잖아요. 제2의 탄압법이 될 거다 이러면서 지금 무료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태클을 걸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시대 변화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지금 사라지는 부품 얘기하는데 제가 앞부분 몇 장만 혹시나 이 자리에 처음 오시고 내가 이걸 제가 저걸 왜 하려고 할까? 공부 멀쩡해서 제가 대학 교수라며 연구원이라며 대기업에 다닌다며 제가 변호사라며 의사라며 근데 왜 하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앞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하지?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시 뛰어드는 또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열심히 하는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앞부분을 넣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 부품 사업체 수가요 4,700개인데 문제는 다 얘네들이 엔진 만드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엔진 부품은 100%다 없어져요. 이제 더 이상 엔진 만드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70% 정도가 내연기관에 의해서 사라지는 이제 부품들이라는 거죠. 회사들이라는 거죠. 제가 내연기관은요, 여기 보시면 연료 효율이 20%, 전기 자동차는 거의 90%가 넘죠. 그리고 가스하고 이렇게 연료 통해서 쓰는 거랑 똑같이. 그리고 동력 부품 수도요, 2,000여 개인데 100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죠. 인터뷰를 봤거든요. 봤더니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게 한 2년만 있으면 다 없어진 부품이래요. 그걸 알고 그 회사를 찾아가서 CEO하고 얘기를 하는데 CEO가 별 생각이 없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방송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리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냐가 정말 중요하고 한 가정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먹거리가 좋으면 자식들은 먹거리가 당연히 좋아요. 여담으로요, 저희 딸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엄마 이거 몸에 좋아요? 이 단어예요. 아기 때 말을 배우는데 사람들이 뭘 주면요, 아저씨가 몸에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얘를 데리고 저희 신랑의 꿈이 밀 낚시하는 그래서 알래스카에 한번 낚시하러 갔었는데 연어를 배를 쫙 밀어서 알이 싹 나왔어요, 연어알이. 거기다가 그 아저씨가 먹어보려고 뭐로 먹어보겠냐고 딱 트라이 하니까 저희 딸이 했던 말이에요. 엄마 이거 몸에 좋아요? 물어보는 거죠. 몸에는 좋을 수는 있으나 그 비린내와 그 어떻게 할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위가 약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승현아 몸에 좋아 이러더니 먹더라고요. 무슨 맛이야 하니까 몸에 좋은 맛이래요. 그런 저기 여담으로 저희 집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여기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좀 드신 분도 계신데 60세 이상이 100명이 음식점 내면요 142명이 망해요. 어떡하면 좋아. 자영업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메 하다 망했다. 아메 잘 안 되잖아. 아메 돈 써.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장사도 아니고요. 사업인데 사업이 어떻게 100% 성공해요? 전 그 말 자체가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처음부터 돈 되길 바란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그 일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건물의 가치가 계속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안 없어져야 되는데 왜 없어지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저 사람은 도대체 화성에서 왔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영업 오늘 치킨 많이 팔았다고 오늘도 많이 안 팔리면 그건 사기예요? 그건 자영업이 아니잖아요. 자영업은요 오늘 잘 되다가 내일 안 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게 자영업이에요.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 안 되면 되게 하려고 하고요. 잘 되면 유지하려고 하고요. 거기다가 안 됐을 때 잘 돼도 안 멈추는 이유는 자기가 식솔들, 자기 직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더 애쓰고요. 그게 사업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멘탈이 다르고 조금 더 책임감도 강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헬핑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아메삽 얘기할 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그냥 장사하실 아세요. 장사.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남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고 싶고 누군가의 건강에 좀 더 신경이 쓰이고 정말 누구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립해서 남들한테 정말 온전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비즈니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직장인 노후 준비, 우리 지금 연금으로 한다는데 연금 지금 말 장난이 아니죠. 제가 어제 뭘 봤냐면요. 제가 연금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국민연금. 그런데 연금 60세까지 내고 65세에 개시일인데 제가 받는 돈이 1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내는 돈이 얼마인데 100만 원을 줘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100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해볼까요? 7일업직 따졌을 때 이게 내가 짜장면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봤을 때, 그쵸?
여기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가 아까 보셨지만 앞장에 잠깐 보셨지만 연금이 55.1%를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금이 지금요 퇴직연금을요 93%가 이시수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연금으로 돌릴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연금밖에 받을 의존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으로 다 일시금으로 다 받아서 써버리겠다라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나요? 왜냐면 우리의 예년에는요 60대 은퇴해서 65세 때 돌아가셨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단 한 번도 이렇게 오래 산 적이 없었잖아요. 단 한 번도 우리한테 100세가 됐는데 미안해 조금 더 참아 120까지야 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잖아요. 보험에 120만기가 없었잖아요. 제 주위에 80만기로 보험금 탔는데 그분이 가슴 아파 죽으려고 하는 거죠. 너무 정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더 내서 어떻게 연기할 수 없냐니까 몇 배를 더 내야 연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뭘로 보이나요? 강아지. 강아지. 혹시 이 그림 잘 보여요? 뭔지? 자, 잘 안 보이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보이죠? 보이죠? 소죠? 예, 소가 보일 거예요. 예, 소. 소 이제 보이는 거죠? 소. 예, 자, 다시 소 보이죠? 이게 왜 이럴까요? 처음에 안 보였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의 지식이 부족하면요, 그 부족한 지식에서 뭔가를 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왜 열심히 할까, 저 사람이? 그러면 쟤 이상해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뷰를 얘는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얘는 혹시 나와 다른 뭔가 지식이 있어서 다른 관점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잠 못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누구한테 쉬는 소리 들어가면서 안 된다 소리 들어가면서 또 안 되기도 하고 했는데 욕먹기도 하고 또 뭐지?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된 것 같고 이런 생각하는 그런 일들 있죠. 그런 일을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런데 누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할까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지 못한 그들이 모르는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번 그러거든요. 사람들 파트너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뭐 열심히 또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난 너무 좋지 하면 되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면 좋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되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요 여행을 좋아한다는 저희 스폰서님 말을 들으면서 저희 스폰서님 되게 철딱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보고 꿈이 뭐냐고 묻길래 사람이 질문을 하면 나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글쎄요. 저는 그때 제가 뭐였냐면 이제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죠. 제가 한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과학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영어로 말하기도 그렇고 참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박사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포닥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 말하겠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과학자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러면 그때는 그 민호 엄마였거든요. 민호 엄마는 꿈이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여행 다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셨나봐요. 처음으로 꿈을 물어봤나봐.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소비자한테 꿈이 뭐냐 물어봤는데 그 소비자가 너는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여행을 얘기할 때 제가 솔직하게 참 이 사람 철딱서니가 없구나. 여행 같은 소리 한다. 나는 생존인데 막 이런 말을 막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게 돼요. 경험해보니까 비행기 아무거나 타면 되지 뭐 이코노믹 돈 좀 아껴서 이코노믹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 됐어. 그 돈 주면 포인트 딴 거 쓰지 뭐 이랬던 제가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를 타니까 이제 이코노믹은 타기 싫은 거죠. 넓은 병세 집에 살다 보니까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집은 사기 싫은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경험해봐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엄마네 집안이 되게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뭔지를 어렸을 때 봤거든요. 차이가 되게 컸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딱 엄마 그 할아버지 집에 딱 가잖아요. 가면 마다 그 대문에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한참을 걸어 올라갔거든요. 한참을 걸어 올라가가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름이 소영이라고 하는 내가 그저 천수가 달라서 제가 그 이모라고 불러야 되는 그 뭐죠? 저하고 나이는 같은데 그 천수가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모라고 불러야 되는. 근데 그 애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원영아 너 무슨 잡지 좋아해? 여러분 제 초등학교 때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벌써 됐죠? 40년 전이죠. 그때 저한테 잡지 너 무슨 잡지를 봐? 이러는데 전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뭐 무슨 잡지를 봐? 근데 그때 무슨 중앙인가 소년중앙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연재로 다 받아서 집에 가니까 한 벽면에 다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저 책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걸 딱 보면서 순간 그때 제 빈부격차를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석류를 너무 좋아하는데 마당에 평원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석류 하나 따달라는 소리를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마당에 저렇게 넓은 집 마당에 석류나무를 꼭 심고 싶어. 그리고 내 책장을 벽에다가 다 붙여서 정면에 다 책장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계속 그런가 봐요. 저희 집에 방마다 다 책장을 벽에 다 해놓고 사람이 꿈꾼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소리를 저는 매번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엄마한테서. 제가 과일값을 막 깎으니까 저희 엄마가 막 화를 내시면서 원영아 내가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죠. 실컷 공부시켜가지고 어머니 남자한테 시집 보내놨더니 과일값을 깎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제 삶이. 그러면서 원영아 과일값을 깎을 일이 아니라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러면서 과일은 돈을 지불하고 제일 좋은 걸 먹지. 깎으면 깎아서 품질 떨어지면서 그 제품 품질 좋은 거 봤냐고. 싼 게 비지떡이다. 이 소리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열심히 키워놨더니 엄마 남자한테 시집가가지고 양말 빨기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저희 집 딸이 셋이거든요.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여러분 혹시 딸 있으세요? 딸 곱게 키워놨는데 엄마 남자한테 시집가가지고 양말 말아주면서 뒤치덕거려주고 살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들은 엄마 여자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장가 보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밤새도 랭머리가 일하고 왔는데 여자는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나 피곤해 죽겠어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하는 남자. 그러니까 아들 두고 싶으세요? 다 본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 둘인데 저는 혹시나 누군가 억울할까봐 열심히 키워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우고 애쓰게 하거든요. 나태하고 게으르게 안 키워요. 왜냐면 엄한 남자 고생시킬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엄한 남자가 우리의 인생 괴롭히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본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꿈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뷰가 다르니까 보는 하는 행동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더 부지런해지고 좀 더 열정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거 요새 이런 사무실 있어요? 이런 사무실 벽걸이에 그림 그려지고 달력이 있고 뭐 이런 붙여 있고 팩스 있냐?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플로피 디스크 집어넣어가지고 막 도스. 전 도스 배웠어요 대학교 때. 저희는 그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 하다 네모난 거 나오고 막 얼마 전에 저희가 집 정리를 하는데 저희 집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옛날 30년 전에 있었던 그 네모짜리 디스크 있잖아요. 그 이만큼 10장이가 20장이가 우리 신랑이 옛날에 복사방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그걸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신랑은 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선하고 옛날 그런 거 안 버려요. 제 거는 맨날 버리자 그래요. 제 거는 맨날 버리자 하면 자기 전선을 안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도 가지고 다 버리고 싶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던데요. 전선들이 다 좀 몰랐거든요. 버리면 되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몇 개 버렸더니 안 맞더라고요. 또 사와야 되고 잭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이런 거 있어요. 요새 전화기 혹시 손달린 전화기 혹시 있으세요? 그렇죠. 여기 일정표 이런 거 있으세요? 지구본 필요해요? 네, 더 중요한 건 전화부 책 있어요? 필요해요? 전화번호. 이게 다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다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다 앱으로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핸드폰 화면으로 다 들어가 버렸죠. 암의 비즈니스가 뭐예요? 이 제품 내가 쓸만하냐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쓸만하고 내가 필요하고 쓸만한 이 제품을 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썼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그도 나만큼 쓸만한 제품인지 다 아닌가요? 그게 다예요. 그거를 핸드폰을 연결해서 당신이 핸드폰의 어플의 주인이 됩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있죠, 카카오 택시가 오늘날 택시를 만들었어요. 카카오 택시는 뭐 했냐면요, 택시 기사들이 만들고 돌아다녔던 고객 자산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들인 거예요. 얼마 주고? 3,000원 주고 아저씨 어플 깔아주세요 이러면서 3,000원 주고 어플 깔아준 그 동시에 고객 자산을 택시에서 아저씨들은요 다 뺏긴 거예요. 고객 자산을 가지고 지금은 누가 주인이 됐냐면 카카오 택시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3,000원을 주고 어플 깔아라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쓰는 방식이 맞는지 아닌지를 가르쳐줘서 3,000원 주지 않아도 돼요. 핸드폰에 어플 깔아주고 그들도 그 기회를 나눠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보이면요 잠이 안 오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보이면 이게 돈이 되니 많이 하지면 안 돼요. 김슬아 사장, 김슬아 마켓컬리 김슬아 사장 아시죠? 김슬아 사장이요 골드만삭스에 있을 때 자기의 가장 자기 투자자 중에서 굉장히 좀 친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김슬아 사장이 나가서 마켓컬리를 한다고 하니까 골드만삭스에 있는 돈을 꽁꽁 꺼내가지고 이 김슬아 사장한테 투자를 했어요. 왠 줄 아세요? 김슬아 사장은 학습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고 의지력, 집념이 강하고 항상 이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돈을 투자해야지 누구한테 돈을 투자하냐면서 260억이라는 돈을 빼서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슬아 사장이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화장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 아이템에 그때는 화장품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강의 왔을 때 맨 얼굴로 머리 질끈 묶고 입술 이렇게 부르터서 그 마켓컬리의 아이템에 건강보조식품이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많이 아팠나 봐. 그래서 입술 이렇게 부러져 있고 얼굴도 엉망이고 이렇게 와서 설명하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메 비즈니스가 매력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싶어하고 사람은 궁극적으로 건강해지고 싶어하는데 건강과 뷰티를 다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정말 매력있구나. 젊은 이제 우리나라 중급 예전에는요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허리가 몇 년 전 198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 허리가 20대였어요. 지금 몇 대인 줄 아세요? 지금 40대 후반이에요. 이제 50대를 찍었어요. 중간, 1등부터 끝까지 쫙 나열했을 때 중간을 다 꺼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은 60이, 이제 지금 60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엄청난 숫자로 지금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노인 계층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혹시 저는 예전에 50이 넘으면요, 할머니가 된 줄 알았어요. 제 인생에 50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50대 나이에 넘어서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거울을 안 보면 30대 때 가졌던 생각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열정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가 넘어지는 거죠. 몸은 안 따라주는데 다리만 막고 가니까 넘어지는 거죠. 진짜 확실한 건 17년 전보다 눈의 주름이 덜해요, 제가. 많은 분들이 뭐 병원 가기도 하고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바빠가지고 제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피부과 가서 전 하나 뺄 수 없는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뻐는 지고 싶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메 아티스트를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정신 차리고 좀 써야지 하면 좀 쓰다가 또 피곤하면 또 안 쓰고 그렇게는 하지만 아메 아티스트를 가지고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이 몸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 근육량이 더 많아요. 저희 딸이랑 얼마 전에 인바디 측정했는데 제가 저희 딸보다 근육량이 3kg가 더 많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게 정말 건강이 정말 이게 꾸준하게 관리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걸. 그렇다고 제가 헬스장 가서 막 하거나 그런 시간은 없어요. 우리 라이더 너무 좋잖아요. 라이더도 타고 배드민턴도 치기도 하고 그렇게 제 건강을 관리하거든요. 여러분 있죠? 그게 아메 비즈니스예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바르고 좋은 거 쓰면서 포인트를 받아서 삶을 지속할 수 있다. 건물 자산을 핸드폰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자동차 속도의 변수는요 어때요? 자동차 제가 오늘 아침 타고 왔는데 저희 차 엔진 출력 좋아요. 차체 무게 7시리즈 바디니까 좀 무거울 수는 있는데 무겁지만 타이어 압력 괜찮고요. 도로사 정도 너무 좋았어요. 뻥뻥 뚫렸는데 다 막혀있죠. 도로는 정말 사람이 인구 소멸이라더니 인구가 어떻게 소멸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다 나왔나 봐. 교통신호체계 좋았어요. 신호체계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있으면 뭐예요? 이 5가지 중에 타이어가 없어도 안 되고
엔진 출력이 없어서도 안 되고 도로 사정이 문제가 생겨도 안 되고 신호책이 빨간불이면 가면 걸리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이 5가지의 변수가 있지 않나요? 이런 변수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만 문제가 삐끗나도요 다 끝나요. 저는 매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돈 많은데 맨날 혼자 밥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아침에 저희 딸이 이제 영어 수업을 하는데 이제 조카가 밥을 어떻게 먹냐 막 얘기하니까 혼자 먹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혼밥 좀 많죠. 인간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같이 얘기하고 더불어서 같이 밥 먹고 하하고 호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아메 비즈니스 보면 잘하든 못하든 매번 같이 있지 않나요? 같은 얘기 하지 않나요? 텔레토비처럼? 같은 거 먹어요. 또 같은 거 먹고 찍잖아 사진도. 그쵸? 겉모니가 그쵸? 이렇게 함께 하고요. 거기다가 재정적으로 바탕이 되고 건강하고 또 관계하는 스킬도 배우게 되고 이러면서 일도 있고 이게 다 갖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싹 다 이 6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삶의 가치로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만 삐꺼덕거려도 끝나요. 아프면 끝이에요. 아프면. 저는 저희 엄마가 딱 1년 앞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상상하지 못한 돈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혹시 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 1인실이 싫다. 봐요. 나는 누구랑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 안 그래요. 간병인 두면 되죠. 여러분 자고 싶을 때 옆에 누가 불 켜고요. 내가 자고 싶은데 누가 TV 틀고요. 내가 졸고 싶은데 말소리 들리고요. 좋겠어요. 인간은 그래서 다들 어르신들이 꿈이 뭐냐면 집에서 죽고 싶다가 어르신들의 꿈이에요. 저도 그런 꿈을 꿨었어요. 37대 제가요 사람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있잖아 자립하고 싶어. 내 똥비저기를 우리 신랑이 갈게 하고 싶진 않아. 난 내 아이가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올 때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내 병원비를 낸다거나 아니면 엄마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부부가 싸움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한테 부모님들한테 얼마를 드려야 돼. 왜 어머님이 이번에 우리가 밥을 사야 돼. 이런 소리 하는 딸이 되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얘기 제가 막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병원비 내가 다 드리고 싶고 난 우리 엄마 1인실에 모시고 싶고 엄마가 원하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비싼 옷을 좋아했거든요. 엄마가 좋아하는 내가 못 입더라도 우리 엄마 센준 옷은 1년에 철마다 사드리고 싶고 아시죠? 자켓 하나 5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철마다 사드리고 싶고 막 제가 그런 얘기 막 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거 뭐라냐면요. 나보고 너무 비관적이래요. 똥기저귀 얘기하니까 나보고 너무 삶에 대해서 거기다가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게 싫고 누구한테 의존하는 것이 싫고 사회보장제도에 의존되는 그런 삶이 싫고 막 얘기하니까 너는 너무 비관적이고 비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비관과 비판의 단어를 모르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말하자면 나보고 부정적이래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뭐라 바꿨냐면 나는 있잖아 마당이 100평 넘는 집으로 바꾸고 싶고 난 넓은 집이 좋고 그래서 이제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차 타고 싶고 이러니까 너는 너무 허황되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허황되나요? 너무 부정적이나요? 너무 비관적이나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을 한번 고민해 본 거죠. 내 5년 뒤는 어떻게 살까? 내 10년 뒤는 어떻게 살까? 내 20년 뒤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내 스스로가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 때 설계했던 것 뿐이에요.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적어도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은 끝까지 하는 그런 책임감 정도. 사회에 물을 일으키지 않고. 제가 암회할 때 중간에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없었을까요? 죄송한데 전 없었어요. 죄송해요. 전 없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아니라 어려워서 난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는 있었어요. 근데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요?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려다가 멈출까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아메이가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나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주어진 기회를 내가 빼앗을까봐 죄받을 것 같았어요. 제가 10년 전에는 절을 다녔거든요. 10년 전에 절을 다니다가 10년이 딱 지나가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저희 애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희 아이가 미국에 크리스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 학교로 가야 되는데 부모가 교회에 등록돼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또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공부해가지고 집사님이 된 거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 외우세요 그거.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외우고 시험 치고 막 그래가지고 둘이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가 저희 교회는 또 공부를 또 많이 시켜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솔직하게 성경을 통독을 2번 반 정도 했어요. 통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머리가 참 하나님 잔인하시다. 왜 이렇게 많이 사람을 죽이냐. 앞부분에 많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 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욥기가 전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애쓰고 배우려고 애쓰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년 전에 제가 종교가 다를 때는요.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사람은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맞아요. 이것도 알게 되고 저것도 알게 되면서 이렇게 관점을 두루두루 보게 되는 거죠. 전 지금 어떠냐면 교회 가면 참 저는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 안 믿어져요. 이게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하지만 확실한 건 한 주 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건 정말 감사해요. 각자 자기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사업을 한다는 건 여러분 사업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일단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아이템을 선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아이템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열정은 있나요? 오늘은 하려다가 내일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열정은 있나요? 아니면 그런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에 동조해서 누군가 같이 동조해줄 만한 동업자가 있나요? 아니면 투자자는요? 아니면 돈은요? 내 돈은? 뭔가 왕창 집어넣고 해야 되는 게 사업 아닌가요? 그래서 잘못되면 교도소로 가거나 잘못되면 집이 다 날아가거나 잘못되면 지하 단칸방으로 가거나 그게 사업이에요. 그쵸? 혹시 아메하면서 공장 차리신 분 계세요 혹시? 혹시 있어요? 공장? 저희 신랑은 LG를 다니니까 정말 그 구미 아마 가보시면 아시게 그 공장들 보면서 문 닫는 공장은 되게 많아요. 1공장 문 닫고 2공장 문 닫고 막 그래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설비는요? 그러면 투자 안 해요? 꼭 이윤이 남아야 공장을 돌려요? 그분들은 공장을 왜 돌려요? 돈 좀 더 벌러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아니죠. 또 다른 뷰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건 한번 조심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공장에서 제조해가지고요. 맥도날드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아무리 맥도날드를 잘해도 우리 언니한테 맥도날드에 대해서 내가 내줄 수 없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본사 자산이거든요. 본사 자산. 그런데 확장도 안 되고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지역에 한계서 내 친구가 저기 서울에서 운영한 맥도날드도 한다면서 내가 서울에서 맥도날드 먹어줄게 하면 나한테 도움 돼야 안 돼요? 나는 대전에서 맥도날드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나 도와준다고 서울에서 맥도날드 열심히 먹어준대요. 도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확장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누구 좋은 일 시켜요? 맥도날드 본사 좋은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 본사가 되라고 얘기하니까 그 소유주가 되라고 얘기하니까 나 못해 어려워 설득하기 싫어 난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 싫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설득의 권한은요 가진 자의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설득할 필요 없어요. 주어진 건 얘기만 설명만 하면 되지. 설득의 권한은 가진 자들의 권한이에요. 원래 설득하고요 협상하는 거는 가진 자들이 하죠. 혹시 그 협상해요? 어떤 협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한테 협상할 권한을 주긴 하나요? 근데 아메 사업을 하면요 설득 잘하는 사람 유리해요. 설득할 만한 내가 궁리를 많이 해야 되겠죠? 협상할 만한 협상하는 거리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궁리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딜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거 하나도 안 갖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된다 하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아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각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아니면 나보다 먼저 경험한 분이 나와서 나보다 먼저 성공하신 분이 나와서 스피치 해주면 그냥 거기에 내가 누군가를 모시고 와서 들려줄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적들은 그거 있죠. 아무도 이수신 장군 아메 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적들에게 이러면서 아무도 내가 아메 하는 거 몰라야 된다 하면서 나중에 난 다이몬드로 되고 싶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걸 아메는요 자산이 가능하고요 상속이 가능합니다. 소유가 가능해요.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과 작은 딸이 있어요. 네트워크 물려줄 거거든요.
물려줄 건데 저기 큰 딸이 뒤에 다 누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있는데 작은 딸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이러는 거예요. 작은 딸이. 걔가 굉장히 수가 밝아요. 수도 밝고 그러니까 뭔가 욕심도 많고 막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게 많아요. 작은 애가. 그래서 큰 애는 약간 이렇게 너무 착해가지고 동생 주세요 엄마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작은 애가 너무 불공평하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엄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니보다 2살 어린데 2년이나 늦게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불리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작은 딸이. 그래서 내가 수빈아 너 어떻게 그런 말 하니? 엄마하고 스폰서님하고 지금 거의 5년 차이 났는데 엄마가 픽이 더 높아. 그러니까 저희 딸도 한 번씩 헷갈리나 봐요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있죠. 아메의 선착순이 아닌 거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알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애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 맞는 거예요. 한 번도 말하지 않고요. 입 딱 다물고 10년을 지내놓고요. 나 10년 했는데 안 되더라 말하시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안 하셨는데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했는데 안 되고요. 꾸준히 했는데 안 되고요. 그래서 제발 제가 그랬어요. 도끼를 하나 들고 아메리카 도끼를 들고 숲에 들어가서 온 나무를 찍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씩 나무를 찍고 돌아다니면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한 도끼 하나를 가지고 한 나무만 계속 해도 그 나무는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한테라도 제 진실로 제대로 알리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 저 사람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요. 알아들으려면 못 알아듣나 보다 일로 가고 돌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 사업 장점은요. 여러분 점포 있나요? 자본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시작할 때 한 10억 정도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시던가요? 경험 필요한가요? 저도 공부만 했던 사람이에요. 아련에 돼 있는 알아도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얼마 웃겼냐면 화장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메이크업 베이스가 뭔지 파운데이션이 뭔지 잘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얼마 웃겼냐면 그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잖아요. 근데 제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니까 이거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순서도 틀리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신랑한테 제가 화장품을 주면요. 여기 남자분 많이 계신데 혹시 순서별로 다 다르세요? 제가 정말 얘기 많이 해줬거든요. 에센스 먼저 바르고 나중에 크림 바르고 아이크림 순서를 가르쳐줬는데도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매번 가면 아이크림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크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거 에센스 안 하니까 매번 까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순서대로 지키지 못하고 뒤죽박죽 쓰는 거죠. 내가 야 남자들 화장품만 제대로 발라도 치매가 안 오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순서대로만 해도 그렇죠? 별거 없어. 나한테 다른 경험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그 경험치가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경험은 있잖아요. 여러분 정년 있어요? 제가 지금 52인데 제가 만 62이면 아메를 할까 안 할까요? 할지 안 할지 몰라요. 하겠죠. 하지만 안 할 수는 있지만 캐시백은 들어오겠죠. 당연히 제가 한 노력이 쌓이니까 너무 신기한 건 17년 전에 사람 소비자가 아직도 치약을 쓴다는 사실이에요. 이 땡땡인데 땡땡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계속 써요. 근데 참 신기할세 이러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씩 회원가입 시켜요. 왜요? 제품이 좋으니까. 요새 회원가입이 얼마나 쉬워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저보고 맨날 그 미동록 그 캐시백을 못 받아간 사람 있죠. 3~4명씩 매달 생겨요. 저는. 왜요? 회원가입을 진짜 자기가 그냥 했어. 카카오톡으로. 그냥 해놓고 통장번호 입력 안 해놓으니까 캐시백이 발생했는데 돈을 줄 데가 없는 거야 아메이가. 그래서 나한테 맨날 이 사람이 캐시백 안 받아갔다 나보고 가지고 가라는데 제가 알 바가 없잖아요. 전화번호를 아나 회원번호도 땡땡땡 가려져서 모르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몰라요. 제가 몰라요. 그리고 그럼 개인정보를 주시던가. 그건 또 개인정보 그거라서 안 된대요. 회사가 직접 전화하든가.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예요? 내가 10년 뒤에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내 네트워크는 살아서 캐시백이 발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17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있죠? 오늘 시작한 사람은 아메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아메이가 안 되면 어떡해?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본인이 걱정할 거 아니지 않나요? 1년 아직 하시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근데 17년씩, 15년씩, 30년씩 하신 분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걸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상식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업이 어딨어요? 직원이 없는데. 맞잖아요. 누가 파업해요? 한 번씩 저희 신랑이 나 아침 바디키 안 탈 거다 이러면 파업일 수 있으나 우리 신랑 아직 17년 동안 바디키는 아주 열심히 아침마다 영양제 담고 바디키 타서 화요일날
그러니까 제가 대구 매번 강의 가거든요. 새벽에 아침에 4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이제 6시 첫 기차를 타고 넘어가요. 그러면 저희 신랑이 아침에 대부분 공부할 가방을 들고 가잖아요. 저는 노트북 하나 딱 들고요. 나머지는 먹는 가방이에요. 바디키 한 통, 거기다가 프로틴, 아미노, 거기다가 뭐죠? 제가 좋아하는 한라봉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한라봉, 토마토, 과일을 싹 해서 무거워요. 거기다 물 한 통. 근데 막 돼지 소풍 가는 것처럼 들고 무거워가지고 근데 저녁 때 가벼워요. 다 먹고 오니까 그렇게 챙겨주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신랑이 나보다 와이프가 나간다 마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챙겨주시는 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파운드 스프레이팅 때문에요. 진주에 후원 갔다가 들어오니까 저희 신랑이요. 후원 갔다가 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지하 1층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태풍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저희 집 그 엘리베이터는 바람이 불면 아이가 안 닫혀요. 닫히려다가 탁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히면 이러면서 여자 목소리 진짜 무서운 목소리가 새벽같이 닫혔다 이러면서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지하 1층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제가 겁이 좀 많거든요. 원래 눈이 크면 겁이 많다잖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억지로 문을 열리는 걸 억지로 끼워 닫아가지고 제가 올라왔어요. 집에 왔는데 저희 신랑이 침대 있죠. 저희 집 침대가 굉장히 큰 침대거든요. 미국 사이즈 큰 거 있죠. 거기에 바로도 앉아 대자로 있잖아요. 뻗어가지고 내가 누울 자리도 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다 뽑아놓고 싶었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바운드 스프레이팅 때. 근데 지금은요. 내가 아무리 가도 눈 빨개가지고 앉아가지고 자다가도 깨도 부르고 있어요. 더 웃긴 건 자기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행신역에 서울에 일산에 딱 지나면 행신역에 10시가 딱 넘어가면 무조건 기차 내가 타는데 앞에 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9시는 안 오고 10시는 와요. 어둡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둡지 않아요. 9시나 10시나. 이해가 안 가. 하여튼간에 내 차를 운전해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차를 몰고 차가 2대가 그래가지고요. 내 짐을 들어줘요. 아까 그랬죠? 내 짐 가볍다, 무겁다? 저녁에는 가벼워요. 그걸 들고 막 가요. 그랬더니 원영아 좀 이따 보자. 이러고 자기도 자기 차를 타고 내 차를 타고 이거 도대체 그러고 가요. 같이 가면서 횡단보도 탁 쓰면요. 샤워를 탁 내리고 원영아 이러고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변상아 이러는데 어쩔 때는 좀 받아 부끄러워 나 이러면서 어떨 때는 모르는 척하고 문도 안 열리고 그러거든요. 나이 50 넘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있죠.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싹 다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제품을 여러분들이 쓰면서 비즈니스 아이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 저희 아이 꿈판에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딸이 엄마는 우리 엄마긴 하지만 엄마처럼은 안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이요 미국에서 10년을 유학하고요 대학 1학년인데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메 사업을 하겠대요. 아무리 공부하고 둘려봐도 이만한 비즈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휴학하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항상 네가 알아서 결정해. 너가 선택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추진력 있게 뭔가 한 적이 없어요. 저희 딸이. 뭔가 딱 시키는 시간에 해야 돼 이러면요. 일주일 지나도 2주 지나도 3주 지나도 별로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휴학한다더니 비행기표부터 시작해가지고 휴학 그거 하는 거 서류하고 이거를 빛의 속도로 하더라고. 빛의 속도로. 그러더니 한 이틀 만에 자기가 다 하는 거, 비행기표 다 바꾸고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어때요?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잠들어 있고 막 맨날 늘부러져 있는 게 엄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면 저보고 멘토가 저희 신랑이 제가 자기 멘토래요. 그러면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를 멘토라고 부르는 멘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멘티가 있는데 집에서 맨날 막 이렇게 늘부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없죠. 피곤해 죽겠어요. 전 집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나보고 엄마 내가 사업을 하는데 파트너가 하나 생겼는데 왜 이렇게 안 기뻐하세요? 이러면서 원영아 내가 속으로 승현아 파트너 너무 많아 내가 막 이러면서 파트너 벌써는 너무 많아. 왜냐면 3% 파트너 안 바꿔올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여러분 있죠. 여러분 지금 3% 하고 계신 분들 있죠. 스폰서님이 높으시다면 정말 고마워하셔야 돼요. 정말 지극한 마음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신랑 꿈이 알래스카 낚시하러 가는 거라서 신랑 꿈도 이뤄주고요. 저희 엄마 꿈이요. 유럽에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유럽의 제일 첫 공짜 그 커피숍이래요. 제일 처음 만들어진 커피숍인데 여기서 아리랑을 연주하면서 세상에 커피 한 잔 마셔 커피가 아니었죠. 막 까르페 뭐 이런 다른 거 먹었는데 하여튼 온 식구가 다 가서 마셨더니 38만 원, 40만 원이 나옵니다. 음악 연주해달라 했다고 그렇게 그게 제 꿈이었어요. 엄마 모시고 그리고 저희 딸은 이렇게 여기 큰 딸, 작은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치어리더를 했고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참 자랑스럽죠.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이렇게 저희 신랑이랑 제가 발레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신랑이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백지옷을 이제 오리지널 버전을 보여준다고 체코를 갔대. 그때가 추석날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추석날 우리 뭐 해야 돼요? 전 며느리잖아요. 어머님도 거짓말하고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저희 신랑이 총대 메고 이렇게 했는데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거 요번에 우리 크로아티아 갔을 때 그쵸 설명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 들으면서 여행도 할 수 있고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사라지나요 잘? 저희 아이는요 너무 감사하게 미국의 스폰서님이 트리플 다이몬드다 보니까 그 같이 있으니까 미국의 다이몬드 여행을 같이 가요. 그래서 쟤는 전생에 나를 보했나 봐요. 엄마는 한국의 더블 다이아몬드고 미국에 그 자기가 있는 집은 트리플 다이아몬드니까 한국 여행, 미국 여행 다 가는 거죠. 미국 아메 여행은요 스케일이 달라요. 디즈니랜드를 통째로 빌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통째로 빌려가지고요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꿈 같은 시간을 선사하거든요. 얘는 진짜 복이 많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복 많은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말 못 알아듣고 말 못하고 똥기저귀 차고 있는 애들을요 10명씩 봤거든요. 그래서 홈미팅하면 밖에 나오면 안 되니까 방에서요 생쇼를 하고 애들 나가거나 커피를 지르고 막 나와요. 애가. 애들이 너무 재밌게 노니까 승현아 너무 재밌었나 봐 이러니까 하는 말이 엄마 재밌었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 거기서 그렇게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 원하는 대로 애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좀 데리고 놀이동산도 좀 가고 동물원이 어딘지 바다가 어딘지 산이 어딘지 좀 보여주라더라고요. 저희 형님께서. 근데 동물원은 못 데리고 다녔는데 아메사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 돼가지고요. 저희 아이가 첫 놀이동산이 미국 디즈니랜드였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의 첫 동물원이요. 코타키나발루였고 이렇게 키나발루산이었고 다 이렇게 딴 나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와이에서 매년마다 여기서 친구 친한 친구 얘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해나. 그리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이제 올 여름에 6월달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비즈니스 배우러 이제 같이 AP도 같이 다닐 건데 그리고 얘는 지원기 혼자 글 써가지고 책 써가지고요. 책판 출판도 하고요. 인쇄소도 또 받아요. 대단한 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의 표지머리로도 나오기도 하고 저는요 이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자녀분들과 혹시 아메 비즈니스 한다면 내가 아직 왕위에 있을 때 물려주는 이 왕위를 신의 선물로 받아들여라. 하지만 너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키루스 대왕이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힘든 일에 집중해야 하고 여러 가지 걱정들에 괴로워해야 하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내가 했던 것과 같은 경쟁에 시달리고 작전을 짜고 또 상대의 작전을 알아내야 하는 왕의 일이 결국 너의 행복을 방해할 것이다. 근데 왜 왕위를 그렇게 일찍 물려주겠어요? 생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있죠. 아이 곱게 키운다고 그 아이가 곱게 살아가시던가요? 손에 물 안 묻혔다고 그 아이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던가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밑에 그물을 쳐놓고요. 충분히 떨어져도 안전할 그 존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떨어져도 너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나중에 떨어졌을 때 안 다칠 수 있는 능력,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몇 분 남았죠? 여기까지 할게요. 오 전쟁의 신이여 병사들이 마음에 강철 같이 굳게 해주소서. 그들의 계산 능력을 빼앗아 가시어 적군의 수가 그들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헨리 5세가 영국에서 프랑스로 침공할 때 자기 직원들한다 그 병사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요. 왜냐면 10분의 1도 차이가 나니까 너무 적어서 다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병사들이 투덜투덜 하니까 병사들이 눈이 멀어서 그 숫자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놓고요. 리더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전투를 앞두고 1만 명의 보충군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막 백작이 토로하니까 그렇지 않죠. 백작. 우리가 죽을 운명이라면 나라에 주는 손실은 우리만으로 충분하고 만약 살아남는다면 수가 적을수록 더 큰 명예를 차지할 수 있어. 제발 한 사람도 더 원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게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맞아요.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요. 뭐 해서 안 되고요. 경기가 어려워서 안 되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일 수는 있지만 미래이지는 않아요. 그걸 사실일 수는 있지만 그게 내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믿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스티븐 잡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스티븐 잡스 자서전도 여러 번 읽었고 스티븐 잡스가 쓴 책들 많이 읽었어요. 거기 보면요, 스티븐 잡스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요새 좋아하다 말다 하는 앨런 머스크도 전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앨런 머스크는 로켓 계속 터졌잖아요. 엄청난 투자를 받았는데 계속 터지니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이 좌절해서 이제 이 회사가 망한가 보다, 끝났나 보다, 나는 이제 실직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냐면 가가지고 너무 잘됐다,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았다. 세상에 몇천억을 터트려 먹어놓고도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겠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독려하면서 이끌어 나갔다라는 거죠.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맞나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저는요 17년 동안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매번 강의 때마다 하는 말. 17년 동안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딨어요? 멋진 일이 어딨어요?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게 제 꿈 마지막 제가 꿈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김상근 교수님 되게 좋아요. 인문학 고려대학교 신학대 교수님이고 고려된다 연대 교수님이고 김상근 교수님이 강의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김상근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가는 여행 투어에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수업을 들었더니 교수님이랑 같이 몰타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몰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내년에 가죠. 지중해 몰타 크루즈로 가거든요. 몰타 거쳐가요. 여러분 몰타가 이탈리아인가요? 저는 몰타가 이탈리아인 줄 알고요. 갈 때 로밍을 이탈리아를 하고 갔어요. 안 되더라고요. 몰타는 몰타래요. 그래가지고 로밍이 안 돼가지고 저희 신랑이랑 거의 이틀인가 3일 동안 통화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아름다워요. 한번 내년에 지중해 가시는 분들은요 땡 잡은 거예요. 함부로 가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오디세우스에서 칼립소 동굴 위에 앉아서 김상훈 교수님이랑 김상훈 교수님은 이제 오디세우스 역할을 하고 나는 칼립소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먼 바다를 바라보면 집에 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기다리는데 나는 좋아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근사한 음식 먹고 싶었고요. 이런 서명도 두고 싶었고 정말 아직도 하라산인 저곳에 가고 싶었고 저희 아이 미국에서 졸업도 시키고 싶었고요. 애 졸업식 때 가서 축하도 해줘야지 라는 워싱턴 대학이거든요. 시애틀 유덕.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도 갔고요. 저희 신랑이 낚시하는 거 좋아하는데 미국에서 맨날 낚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아이가 작년에 이태리 시험 잘 치고 합격했다고 잘했다고 제가 폰티 여행을 보내줬더니 너무 자기 혼자 놀러간 친구 아까 여행 같이 간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저희 신랑이 오늘 사포 여행 가서 시드니 가서 저는요 저희 아이 행복하기 바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생존하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죠. 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생존되어지고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 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뒤에서 눈이 또한번 쳐다보거든. 저보다 눈이 커요. 같이 눈 큰 딸내미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렇게 눈 껌뻑껌뻑 하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식이 부모에게 주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자식과 함께 할 만한 일이고 내 하는 일을 내 아이가 정말 잘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기회에 동참하셔서 인생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